이번 총선에 그 굉장히 이제 다양한 정치 세력들이 그 나와서 경쟁을 하고 있는데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좀 어떤 점수를 주시겠습니까? 잘 하고 있습니까? 우선 뭐 이번 그 공천을 보면은 네. 굉장히 혁신적인 공천을 했고 공천 혁명이라고 이제 그쪽에서 자평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그 공천을 통해서 민주당 내에서 내에 그어져 있던 촛불 대 반촛불의 세력이 민주당 안에 있던 촛불 대 반촛불 세력. 예. 안에도 그게 있었고 예. 특히 그 상층부 민주당의 뭐 의원들이라든가 예. 지도층에서는 예. 반촛불 세력이 더 강했어요. 근데 그것이 이번엔 좀 바뀌지 않았나. 예. 완전히 반촛불 세력이 청산된 것도 아니고 예. 또 정당이라는 게 뭐 얼룩덜룩하게 여러 가지 네네. 색깔들이. 색깔들이 있는 것이 네. 그걸 뭐 일사불란하게 예. 바꾸는 게 좋은 것도 아니고 예. 그렇지만은 이제 대강은 가닥이 잡혔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선 그 이재명 개인의 결단이나 지도력만으로 된 것이 아니고 네. 당원과 시민들의 엄청난 지지가 있었던 거 아니에요. 예. 뭐 이번에 공천 과정에서도 보면은 그 시민 참여, 당원 참여의 열기라는 게 네. 거의 그 그러니까요. 상상을 초월하는 맞습니다. 정도. 예. 그게 이제 일기 촛불 정부가 제대로 못해서 이런 이상한 사태가 벌어져 있는데 네. 이걸 이제 더는 못 참겠다 하는 우리 국민들의 그런 결심, 네, 결심. 결기가 예. 지금 분출하고 있는 본출하고 있다. 예. 일기 촛불 정부가 꼭 했어야 됐는데 최소한 이거는 했어야 됐는데 이걸 하지 못했다. 선생님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대목은 어떤 것입니까? 사실은 문재인 정부가 잘한 일도 많죠. 네. 많은데 그것은 문재인 대통령은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처럼 정치적인 개인기가 뛰어난 분은 아니고 예. 오히려 전혀 체질적으로 네. 안 맞는 면도 있지만은 예. 착하고 성실한 분이니까 예. 자기 나름으로는 예. 촛불 혁명을 이어가려는 예. 그런 그 예. 열의가 있었고 예. 또 나는 그걸 2016년 17년에 네. 촛불 시위를 촛불 대항쟁이라 부르는데 네. 예. 대항쟁의 열기가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 힘을 타고 그렇죠. 많은 일을 했어요. 그러나 뭐 남북 관계 같은 것도 2018년에 그 좋은 계기를 계속 살리지 못했고 네. 그건 뭐 물론 미국 쪽의 책임이 큽니다만은 네. 미국이 그렇더라도 뭘 해야 할 책임은 한국 대통령에게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 것도 있고. 예. 미국을 설득하는 어떤 노력 이런 게 부족했다. 그렇죠. 미국이 예. 막간 것 같아도 예. 이쪽에서 세게 하면 한국 정도 그게 세게 하면은 네. 그리고 이제 참 이유를 대서 조곤조곤 잘 설명하면은 네네. 김대중 대통령이 그러셨듯이 그렇죠. 그러면 따라오게 됐어요. 조지 W 부시 같은 그런 참 네. 형편없는 친구도 다 설득이 됐는데 예. 이제 그런 것도 있고 예. 뭐 민생을 지금처럼 엉망으로 만들지는 않았지만은 국민들 기대에 못 미쳤고요. 예. 뭐 부동산 문제도 부동산 문제.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예. 특히 그 선생님께서는 이제 일제 강점기 때 태어나셔서 해방, 한국 전쟁, 군사 독재 그리고 그 군사 독재 맞서서 엄청나게 싸우셨고 그리고 민주화 87년 이후에 지금까지 한반도의 어떤
이 평화 공존을 위해서 끊임없이 지금까지도 활동을 하시고 계신 입장에서 보면 매우 미흡한 게 남북 관계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좀 본인들이 한반도 운전자론 얘기하면서 상당히 다른 건 몰라도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정도는 문재인 정부가 좀 자신감 있게 밀어붙였다면 작금의 남북 관계 수준은 아니었지 않았겠냐. 글쎄 이제 뭐 얘기해봐야 세부적인 약간 하나하나로 다 들으면 너무 또 실제로 그 해본 분들은 내가 모르는 사실도 많이 알고 예. 그런 식으로 하기보다는 네. 나는 내가 현장에서 직접 뛰지 않는 대신에 네. 이 분단 현실을 좀 총체적으로 보고 체계적으로 보자 네. 해서 아까 말씀드린 분단 체제론 같은 걸 네. 뭐 내 나름대로 개발해 왔는데 네. 그 분단 체제론에서는 남북 관계하고 국내 문제하고가 이게 서로 뗄 수 없이 얽혀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그런 인식이 부족해서 네. 저는 이제 노무현 대통령만 하더라도 국내 계획에 대해서는 그분이 많이 생각했고 네. 남북 관계를 잘해보려는 의지도 있었고. 네. 근데 이것이 얼마나 둘이 불가분의 관계로 얽혀 있는가 하는 데 대한 내가 말하는 분단 체제에 대한 인식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남북 관계만 하더라도 막판에 뭐 14선언도 이끌어내고 했지만은 초기에 뭐 대북 선거 이런 거 가지고 남북 관계를 거의 뭐 망가뜨려 놨다가 뒤늦게 발동이 걸려가지고 하니까 임기 말 얼마 안 두고 몇 달 남겨놓고 14선언이 했죠. 나왔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남북 문제하고 국내 문제를 따로따로 생각해서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뭐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 그래서 남북 문제에 대해서 물론 북미 간의 전선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우리 남쪽에서는 이 체제화된 네. 분단 현실 속에서 분단 체제를 극복하려는 세력과 예. 거기에 안주하는 세력 사이에 그 전선이 그어져 있는데 그 전선은 그 뚜렷하게 눈에 띄질 않고요. 뭐 네. 여당 사이처럼. 예. 그러나 그 전선에서는 사실은 여야 관계 또는 정부가 뭐 반정부 예. 저쪽이 야당일 때 그런 거보다 훨씬 더 분단체제 기득권 세력에 유리한 네. 게 거져 있다. 분단체제 더 기득권 많은 세력. 고지를 그들이 점령하고 있어서 네. 청와대를 내줘도 남는 게 엄청 많은 그런 세력인데 네. 그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문제가 이제 앞으로 2기 촛불 정부의 과제죠. 네. 앞서 이제 그 민주당 안에도 반촛불 세력이 있고 대체로 과거에 지도부 안에 반촛불 세력들이 있었다. 그런 차원에서 그런 분들을 다 걸러낸 공천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이번 공천이 공천 혁명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 거죠. 그렇죠. 네. 뭐 다 걸러내 다 걸러내지 못했습니까? 다 걸러내지 못했고 또 다 걸러내 100% 걸러낼 필요는 없고 네. 그이들이 당을 좌지우지하고 네. 당원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하던 예. 이 지형을 바꾸는 정도는 됐다고 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부터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뭐 몇 석을 하느냐 뭐 그런 논의도 네. 있는데 네. 몇 석을 할지 얘기를 하는 거는 그건 내가 할 일이 아니고요. 네. 저희 같은 현장 기자들이 그래서 하실 일이지만은 네. 그 2020년에 민주당이 획득한 180하고 네. 석하고 예.
이번에 그 공천 혁신 공천을 거쳐서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예. 과반수 예. 과반수를 넘는 의석을 차지한다고 할 때 네. 그 의미는 아주 지금 뭐 천양지차라고 봅니다. 아, 그러니까 가령 한 160석, 170석만 해도 네. 그거는 옛날 180석하고 의미가 다르다. 의미가 전혀 다르죠. 예. 그러니까 싸울 수 있는, 예. 그러니까 반촛불 세력에 맞서서 제대로 된 2기 촛불 정부를 세울 수 있는 토대. 네, 네. 그러니까 약간 뭐 180석보다는 조금 적더라도 그렇죠. 단단한 네. 토대를 가지고 2기 촛불 정부를 밀어갈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다. 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예. 그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제 뭐 130석에서 150석 정도 이제 겸양하게 이렇게 한병도 전략위원장이 잡고 있고요. 지역에서는 그다음에 이제 비례는 한 13석 에서 15석 이렇게 본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하튼 이제 지금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제2기 촛불 정부고 이 제2기 촛불 정부를 만드는 것은 결국 사람, 전략, 정책 이게 이렇게 삼두마차가 이렇게 딱 맞아야 되는데 이재명 대표라면 그 역할을 분명히 해낼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으신 거죠? 네, 뭐 그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네. 더 현실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네. 이재명 말고 누가 있냐? 이재명 말고 누가 있냐? 누가 있냐? 없지 예, 않냐? 없지 않냐? 더 많으면 좋겠는데 좋은데. 예. 없다. 없다. 저희 판단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확실하게 그 이른바 이제 그러니까 민주당 안에 있는 이른바 이제 과거의 분단 기득권 세력이라고 분단에 안주하는 세력이라고 통칭하자면 이 세력을 이기고 반촛불에 맞서서 촛불 정부가 해야 되는 역할들, 사명들 이것을 알토란 같이 해낼 수 있는 힘이 있는 리더다. 이제 이렇게 선생님 보시는 거예요. 예.